노르웨이에서 여군으로 의무 복무를 마친 여성이 한국으로 여행 왔다가 사업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둔 사연을 제보받았습니다. 군인 생활을 하면서 한국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도움이 되었다는데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살고 있는 소냐 프로세트라고 해요. 저는 약 2년 전 19개월간의 의무 복무를 마친 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건자재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일을 돕고 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2016년부터 남녀 모두 징병제를 시행했고 저는 2020년에 입대해 2022년에 제대했죠. 가끔 SNS에서 알게 된 한국 친구들이 여성으로서 군대에 가면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군대에서 보낸 시간이 값지고 보람찼어요. 나라를 위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헌신의 정신과 훈련을 통해 강한 신체를 만드는 경험을 20대 초반에 하다 보니 제대 후에도 이런 긍정적 에너지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았죠.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가장 놀라워했던 점은 노르웨이 군대에서는 남녀가 함께 숙소를 이용한다는 점이었죠. 친구들 대부분 사건 사고가 많았겠다고 하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남자 동료들과 생활하면서 전우애가 생겼고 훈련을 거듭할수록 우리는 하나라는 강한 결속력이 생겼었죠. 그렇게 여성으로서 의무 복무를 충실히 다하고 전역했지만 군대에서 복무할 당시 저희 부대 대대장님의 유별남 때문에 제 이야기를 제보하게 되었어요. 대대장님이 얼마나 유별났냐면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점이에요. 대대장님은 매번 공식 연설을 진행하실 때나 대규모 훈련 일정 전에 단상 위에 올라가셔서 매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떻게 가난했던 나라가 현재는 선진국이 되는지, 어떻게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는지를 매번 강조하실 정도로 한국을 많이 공부하시고 사랑하는 분이셨죠. 병사들에게도 아버지 같은 따뜻함으로 아끼던 병사들에게는 전역 신고를 받으실 때 이제 군인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니 기회가 되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라면서 사비로 용돈을 챙겨주실 정도였죠. 저도 그 용돈을 받은 병사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당시에는 동료들이나 저는 그러한 대대장님의 한국 홍보대사와 같은 발언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한국에 계신 남성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상급자가 말이 길어지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더 그렇잖아요. 대대장님의 한국 사랑은 지금도 제가 외울 정도였거든요. 조금 더 병사들을 위한 처우 개선이나 시설물, 정비들의 힘을 써도 모자랄 시간에 한국 이야기만 늘어놓는 대대장님의 이러한 행동은 부대원들의 적지 않은 불만을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비호감적인 이미지를 쌓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우연히 한국으로 정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대대장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건자 제상을 오래 운영하신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저는 특히 한국산 제품을 많이 취급하셨던 아버지 때문에 간간히 한국에 대해서 듣고 자랐었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운영해 오셨던 건자 제상을 물려받아 대를 이어오셨던 아버지께서는 한국산 제품을 들이시면서 급속도로 건자재 사업이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아버지께서는 한국인 무역업 관계자분들과 꽤 가깝게 지내셨고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시게 되셨었죠. 때문에 제게도 한국의 신화 같은 이야기를 간혹 해주시기도 했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야 대대장님이나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시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 때문인지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궁금할 지경에 이르렀죠. 때마침 노르웨이에 부는 한국에 대한 열풍은 저를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극시켰어요. 하루는 아버지와 가게에서 뉴스를 보는데 한국의 우수한 무기들을 노르웨이와 주변국인 스웨덴에서 대량으로 수입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뉴스를 보시던 아버지께서는 한국인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요즘 한국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면서도 다른 좋은 한국 제품이 있으면 가게에 드려야겠다면서 뉴스에 집중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다짐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도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찾을 기회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또한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싶고, 부대에 있을 때 대대장님께서 왜 그토록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지 알아차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모인 저희 가족에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운영하고 있는 건자 재상은 거래처들을 위해 앞으로도 쉬지 못하고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는 오히려 큰 공부가 될 수 있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평생 가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는 거래처들을 위해 성금을 받고 창고에 미리 필요한 일주일분의 물량을 잘 정리해놓고 직접 필요할 때 가져가라고 해보자고 했죠. 물론 매장에는 직원들이 꽤 있었지만 대부분 자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보다는 그저 단순한 명칭이나 수량만 파악해서 운반해주는 일이 다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모든 일은 저와 아버지는 꼭 한번 거쳐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하셨죠. 내친 김에 아버지는 이번 기회에 한국 땅을 한번 밟아보자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 가족의 첫 단체 해외여행이 성사되었죠. 다음 날부터 저와 아버지는 거래처들에게 필요한 품목들을 정리하고 수량에 맞춰 창고 한켠에 정리해놓고는 마침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던 한국산 CCTV를 설치하고 핸드폰으로도 확인 가능하게끔 했죠. 만일을 대비해서 직원들에게 급하게 필요할 수 있는 품목들은 별도로 교육시켜 거래처들이 원활하게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치르고 저희 가족은 일생일대의 한국으로 일주일간의 가족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죠. 장장 9시간의 비행시간을 거쳐 저희 가족은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처음 생소하게 느껴진 건 노르웨이보다 기온이 참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노르웨이의 연평균 기온은 8에서 9도 정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꽤 추운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한국은 약간 습하지만 따뜻한 날씨를 가진 나라였죠. 기분까지 좋아지는 따뜻함에 벌써부터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공항 내부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한국은 뭐든지 다 디지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입국 심사부터 공항 청소에 안내 로봇까지 죄다 디지털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5초도 안 돼서 한국인 직원분이 오시더니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젊은 제가 안내를 받아 입국 심사를 받아보니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부모님께 알려드릴 수 있을 정도였죠. 공항 내부에서는 무인 청소 로봇의 안내 로봇까지 돌아다니고 있어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로봇을 사용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목적지를 곧바로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뉴스에서 한국이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라고 봤었는데 인터넷이 빠르니 이처럼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큰 무리 없이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다면서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저장하셨어요. 근데 정말 놀랐던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사진을 찍는데 너무 집중하셨는지 안내 로봇이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부딪힐 것만 같이 보였죠. 하지만 곧바로 로봇이 알아서 아버지를 앞에 두고 멈추더니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어 이동하는 게 아니겠어요. 급하게 아버지에게 조심하라고 큰 소리쳤던 제가 무안해질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더라고요. 아버지께도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니 호기심 넘치는 눈동자로 로봇 앞에 직접 다가가시더니 움직임을 관찰하시더라고요. 평소 기계나 부품 등에 관심이 많으셨던 아버지였기에 말려봤자 소용없을 게 뻔했죠. 아버지를 눈앞에 둔 로봇은 또 한 번 자연스럽게 피해갔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어요. 평소 소극적이셨던 어머니도 아버지의 호기심 넘치는 모습과 신기한 로봇을 바라보시더니 정말 신기한 것 같다면서 박수까지 짝짝 치시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아이 같은 부모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바라본 저는 한국으로 여행 오길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른 아침에 한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일단 한국에서 요즘 핫하다는 광장시장에 가기로 했어요. 숙소 또한 종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최적의 동선이었어요. 광장시장에 가게 된 계기는 넷플릭스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색적인 분위기 속에서 장인 같은 아주머니가 음식들을 하나둘 만들어 가시는데 너무나 대단해 보였었죠.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1시간 정도 걸려서 이동했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도
놀라움은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 여러분들은 전혀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지하철을 타실 때 알아두실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도착하면 스크린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고 지하철 문도 자동으로 열리면서 탑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르웨이에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스크린 도어는 노르웨이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선로에 사람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게 분명한 것은 지하철이 도착하면 지하철 문 앞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눌러야 지하철 문이 열린다는 점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모든 나라의 지하철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나서는 뭔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는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은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라도 사람이 있는데 문이 닫혀서 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튿날부터 지하철을 이용할 때 사람들이 문에 스치기만 해도 아주 민감한 센서 때문인지 안전하게 자동으로 다시 열리더라고요. 정말 한국에 온 첫날부터 공항부터 지하철까지 공공시설의 현대화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았죠. 지하철을 탑승하는 시간이나 도착하는 시간도 아주 칼같이 지켜졌고 저희는 정해진 시간 안에 광장시장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약간의 당뇨 증세가 있으신 아버지께서는 배가 많이 고프시면 금방 성격이 공격적으로 바뀌시는데 너무나 다행이었어요. 점심쯤 도착한 광장시장은 너무나도 사람이 많았어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 보였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 저희 가족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았죠. 한국 음식 중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칼국수와 만두를 먹었어요. 북유럽 사람들은 부드러운 식감을 보통 좋아하는데 한국의 칼국수는 탱글탱글한 식감이더라고요. 그런데 거부감은 없었어요. 칼국수가 맑은 국물에 들어있었는데 국물 맛이 아주 맛있었어요. 저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셨죠. 주인 사장님께서 주신 한국의 대표 전통 음식인 김치와 함께 먹었는데 저희 가족에겐 다소 매웠지만 칼국수를 한 입 먹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김치에 손이 가더라고요. 주인 사장님께선 저희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더니 서비스라면서 칼국수 면과 국물을 더 챙겨주셨어요. 가격도 매우 싼 편이었는데 이렇게 더 주시면 남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칼국수를 맛있게 먹고 나서는 한국의 팬케이크전을 먹으러 갔어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했는데 한국의 전통술인 막걸리와 함께 먹으니 더욱 잘 어울렸죠. 아버지께서는 한국 무역 관계자분들에게 막걸리랑 사이다와 섞어 먹으면 더욱 맛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서 제게 사이다와 막걸리를 1대1로 섞어주셨죠. 평소에 술을 좋아하지 않던 제게는 너무나도 잘 맞는 음료였어요. 마치 고급 칵테일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게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한 저희 가족은 첫날은 오랜 비행 시간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서둘러 숙소에 들어갔어요. 광장시장에서 종로에 있는 숙소까지는 가까워서 금방 도착할 수 있었죠. 외관부터 화려했던 호텔이었는데 내부는 한국적인 온화한 색감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었죠. 건자재상을 하는 저희 가족에게 눈에 들어온 종이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한국인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지라고 하더라고요. 나무 문을 한지로 감싸 안에서 조명이 은은하게 비쳤는데 매우 고급스러워 보였죠. 호텔 체크인도 핸드폰 하나로 진행하다 보니 시간도 매우 단축되었어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객실로 안내받을 수 있었는데 방 안에 들어간 저희 가족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방이 따뜻해도 너무 따뜻한 게 아니겠어요. 저희야 추운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따뜻하면 오히려 좋았지만 화장실 바닥까지 따뜻한 걸 넘어 뜨거워서 혹시 아래층에 불이 난 게 아닌가 싶었어요. 너무 놀래서 호텔 라운지에 전화를 걸었더니 책임자분이 객실로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객실 책임자분께서는 능숙한 영어로 한국에서의 난방 시스템은 중앙난방이 아닌 객실 개별 난방으로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죠. 외국에서는 보통 라디에이터나 난로를 이용해 공기를 따뜻하게 하지만 한국에선 바닥 자체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층에 불이 난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컨트롤러로 얼마든지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더우면 온도를 낮추면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 경험해본 온돌 난방 시스템에 아버지는 객실 책임자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심지어는 이러한 난방 시스템 거래처를 알 수 있는지 물어보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방 안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도니 저희 가족은 금세 따뜻한 바닥에 벌러덩 눕고 말았어요. 항상 신고 다니던 슬리퍼도 신지 않고 그대로 따뜻한 바닥에서 도무지 떨어질 수 없었죠. 노르웨이에선 항상 난로를 강하게 틀더라도
겉만 따뜻하지 몸 안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진 않았는데 온돌난방이 적용된 숙소에서는 몸 안의 깊숙한 곳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3시간 정도 바닥에 누워 첫날 비행으로 지친 피로를 풀 수 있었고 금세 체력들을 회복할 수 있었죠. 따뜻한 바닥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군인으로 복무할 때 대대장님께서 해주셨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문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행 첫날부터 벌써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편리했던 것은 물론 보통의 과학 발전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시스템들이었죠. 역시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해보지 못한다고 하룻밤 사이에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을 일주일간 한국에서 계속해서 다양하고 행복했던 경험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과는 아버지께서 한국형 온돌난방 시스템 업체 대표님과 만남이 성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숙소에서 경험한 온돌난방 때문인지 아버지께서는 연락하던 한국인 무역 관계자분들에게 노르웨이로 수출할 수 있는 큰 업체들 소개를 부탁하였고 호텔 지배인을 통해서도 도움을 구했죠. 다행히 수소문 끝에 노르웨이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한 업체를 소개받을 수 있었고 저희 가족의 여행 일정 중에 아버지와 저는 한국 대표님을 만나 긍정적인 사업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건자재상에서는 현재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한국의 보일러를 일부 수입해서 시공할 수 있는 인증까지 받게 되었고 작년에 비해 올해는 100% 이상 매출 성장을 만들어냈죠. 한국으로의 여행이 사업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분명했죠. 앞으로도 아버지께서는 한국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해 한국의 뛰어난 제품과 기술력들을 알아보시기로 했고 저 또한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죠. 앞으로 재미있고 새로운 사연이 있으면 또 제보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